안녕하세요. 스스로 깨닫는 고급 구문독해 101 2강 문장 오형식과 품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하고 우리가 품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정의하겠습니다. 즉 영어의 모든 뼈대를 다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품사를 정의하기 전에요.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주어 자리에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동사 변형 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절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 경기로 따지면 골키퍼가 있는데 골키퍼가 후보 선수가 3명인 겁니다.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고 교체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 얘기만 할 건데요. 구하고 절은 특징이 자기 안에 문장을 하나 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원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절은 다음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주어가 I가 주어가 되겠고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love her까지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 I love her 주어 동사라는 조그만 문장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루어졌고 이 that부터 that I love her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오늘은 단어 부분을 가지고 일단 단순화된 형태를 가지고 문장의 전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관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지고 영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장은 우리가 흔히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모든 문장은 다음에 5가지 문장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 중 동사는 여러분을 혼동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이 어떨 때는 단어가 나오고 어떨 때는 구가 나오고 또 다른 경우엔 절이 나와서 자꾸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모를 경우는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지요. 그런데 동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동사는 그냥 동사일 뿐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사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품사를 정의할 때 동사는 정의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형식만 알면 그러면 영어가 다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형식만 알면 영어가 보일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형식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해골에 비유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살과 여러가지 요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뼈대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요소, 즉 뼈대에 붙는 다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어 문법에서는 그 다른 요소가 별건 아니고요. 부사하고 형용사를 말합니다. 이 부사하고 형용사가 기본적인 문장의 오형식에 플러스가 돼서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1 형식을 가지고, 물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영어 문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가장 단순한 형태인 1 형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형식입니다. 문장의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Time flies 그러면 시간은 빨리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는 은는이가 붙이시고요, 동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에 해당되는, 데코레이션에 해당되는 부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하고 형용사만 정의하면 영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의 자체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부사는 제가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뜻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정의가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1형식 문장에 부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부사는 화면에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죠. 일단 부담스러운 문법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의 종류는요, 전치사하고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게 있고요. 형용사에다 ly 붙은 게 있습니다. bright가 밝은 의 뜻인데 밝게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을 또 부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전명구하고 ly가 붙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at home도 전명구에 해당되겠고요. 뭐 굳이 모르셔도 되겠지만은 여기 day 같은 거는 명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앞에 all, every, each 이런 것들이 붙어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은 앞에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 전치사를 안 쓴다, 이런 디테일한 문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n, 그때, there,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전형적으로 쓰이는 부사들이 좀 있습니다. home 같은 경우도 명사로도 쓰이긴 하는데요, go home, 집에 가, go to home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home 같은 것도 부사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 경험이 쌓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법 체계는 이 부사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요, 동사하고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이 부사의 정의를 듣는 순간 나는 영어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를 전공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정상이었던 겁니다. 고개를 끄덕 있는 애들, 야 부사는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아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정의는 뭘 수식한다 이런 정의는 영어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만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정의거든요. 그 영어를 갖다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들은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촘스키라는 영어에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변형문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들하고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전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논쟁 벌인 것 중에서 아주 재밌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떤 부사가 있는데 야 얘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냐 앞에 있는 무슨 부사를 수식하냐 가지고 그 세계적인 신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대논쟁을 벌입니다. 즉 그 사람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바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천재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사를 정의했는데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부사의 형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좀 암기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좀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명구, ly 붙은 거, 그리고 시간과 장소 등등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부사를 갖다 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해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교회는 서 있다. 요건 묶으셔야 됩니다. 전면구는.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언덕 위에 서 있다. 교회는. 괜찮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요? 교회는 언덕 위에 서 있다. 아까 했던 건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의미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부사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뭘 수식한지 여러분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얘가 부사니까 뜻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 내볼까요? 태양은 빛난다 밝게, 밝게 빛난다 태양은 밝게 빛난다.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의미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도 해볼까요? 그는 머물러 있다 집에 하루 종일, 그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 있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웃었다 그때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그때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요, 부사는 제 방식대로 정의를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사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부사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뜻만 알고 있으면 문법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 게 부사다. 즉 단어나 열심히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의 정의는 앞으로 제가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정의한 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형태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그거에 관해서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수식하는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단어만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게 부사입니다. 다음은 형용사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오른쪽에 제가 나라의 적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자, 제가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얘기를 쓸 것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형용사의 기본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남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아버지, 가족 중에 남자, 뭐 남친, 친구, 연예인들, 막연하게 저 숫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2,500만 명 정도의 남자가 다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 집합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털 많은 남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털 많은, 제가 니은 붙였습니다. 잘생긴 남자, 또 니은 붙였네요. 그러면 어떤 아이돌이라든가 누군가가 떠오르겠죠. 범위가 2,500만 명에서 한두 명으로 좁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중년의 남자, 이번엔 제가 의 붙였네요. 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고 삼촌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늙은 남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할아버지를 갖다가 주름진 남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것도 역시 니은을 붙였습니다. 자, 형용사는 이렇게 어떤 명사 혹은 어떤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시켜준다라고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각적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독해나 영작이나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두뇌로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의 정의는 앞에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니은, 리을, 의, 적, 으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말과 영어가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가장 정확한 게 니은, 리을, 의, 적이었고요. 영어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우기 쉽게 아까 나라의 적을 외워놓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형용사의 정의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니은, 리을, 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밑에 해피라는 단어가 있죠. 해피가 왜 형용사냐? 라고 물어보면은 해피는 사전에 행복한으로 나와 있어요.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거의 98.9898% 옳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가 총 30강 정도가 될 텐데 끝날 때까지 이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해피를 행복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전에 제시된 그 뜻대로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용사의 정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사도 끝났습니다. 부사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냥 형태를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뜻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위력은 가면서 강력하게 발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장식품은 끝났습니다. 부사하고 형용사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문장의 1형식에 덧 씌워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2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 문장의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컴플리멘트로 가지고 보호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석을 하면 뭐뭐다,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다 이 형식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하고 동사는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요. 문제는 보호인데요. 이 보호는 영어에서 아까 happy 나왔었죠. 형용사 A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형용사나 혹은 명사 noun이니까 N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형용사나 명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귀찮죠. 두 개가 되니까 하나만 되면 참 좋은데. 근데 명사일 경우는 재밌습니다. 이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톰이 같은 사람이면은 무조건 얘는 보호가 되고 해석은 뭐뭐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용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한 게 누군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어가 해피하죠? 그럼 얘는 보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뭐 얘가 뭘 수식하고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냥 뭐뭐다 라고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되고요. 3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다, 이다. 이게 2형식 문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형식 문장은 만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십니다. 자, 왜 안도를 하냐면요. 가장 쉬워요. 나는 은는이가 붙이시면 됩니다. 주어에다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라고 불렀는데 오브젝트 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를 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보호는 형용사하고 명사가 되는데 얘는 명사 딱 하나만 됩니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일 때는 I하고 U가 동사 뒤에 있는 이 이상한 명사가 어쨌든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선 다른 사람일 때는 무조건 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다 이퀄이냐 이퀄이 아니냐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무조건 을을 붙이고 사진 찾아가지고 낑낑대면서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단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것과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같으면 2형식, 틀리면 3형식 두 개뿐이 없습니다. 알겠죠? 틀리면 을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I love 나는 사랑하는데요.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럼 I love me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I하고 해석상으로 보면 나는 사랑한다 나를 하는데 3형식은 이게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인물이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절대로 자, 2형식과 3형식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me를 쓰지 않고 myself라는 self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기목적어라고 부르는데요. 반드시 myself를 붙여야 된다. 3형식이어야 되는데 I하고 목적어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me 쓰면 안 되고 myself 제기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식하신 겁니다.
자, 목적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 너무 쉽고요. 동일 물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우리말과의 언어적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외국 사람 영화 보면요. 외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연인끼리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love 이렇게 얘기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우리말은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목적을 계속 생략해 나갑니다. 영어는요. 주어까지는 생략하더라도 목적어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언어적 습관의 차이가 하나 발생하고 그래서 삼형식 때문에 영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려면 그리고 최소한의 문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요. 나는 사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찌든 우리나라 학생들은 나는 사랑했다. 선생님 숙제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는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누구를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무엇을 한다는 얘기지? 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외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습관 들이시면요. 열문법 부럽지 않습니다. 제발 무릎 꿇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럼 누구를? 이라는 의문점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삼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죠? 쉬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1, 2, 3형식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또 명사가 하나 더 나와요.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죠. 근데 얘랑 얘도 같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에게 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식을 굉장히 쉬워합니다.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펜을.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 용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에게 을이라고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같은 건 필요 없고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her를 갖다가 외국 사람들은 adverbial object 그래서 부사적 목적어. 왜냐하면 그녀에게 마치 여기가 to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전면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사적 목적어라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조금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쓰일 수 있는 사형식 동사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나온 네 단어만 그냥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요청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니까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오형식 하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걸 갖다 살짝 놓쳐가지고 영어를 갖다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난 이런 거 알아.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문법적 부담을 굉장히 덜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형식 말씀드리면서 저는 3형식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5형식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얘도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해피 하면은 이제 주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행복한 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우리 5형식의 대표 문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5형식은 과연 뭘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자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볼게요. 아담이 행복하게 신이 만들었다. 이게 5형식입니다. 다른 문장 형식은 절대로 이런 식의 해석이 안 나옵니다. 동사 뒤에 있는 아담이 해피하게 갓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5형식이고
다른 형식은 이 형식이 안 나온다는 점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형식은 이 목적격 보호가 여기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명사는 쉽습니다. 목적격 보호라면 목적어하고 또 이번에 이코로 관계가 성립되니까요. 끊어볼게요. 소년들은 선택했다. 내가 캡틴, 대장이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형용사일 경우에 선생님들이 자꾸 야 이거 해피냐 해필리냐 해필리 ILY죠 물어보십니다.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혼동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진짜 쉬운 겁니다. 왜 쉽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 자리다. 명사는 쉬우니까 일단 살짝 스킵하겠습니다.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끊어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필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끊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God made Adam happy라고 하면은 신은 아담을 만들었다. 행복하게. 누가 행복할까요? 신이 행복한 겁니다. 절대로 아담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기 형용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는 형용사를 쓸 수 없고 부사나 뭐 다른 걸 갖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끊는 아담이 행복하게 신이 만들었다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시험 볼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데 보시면 혹시 문법 문제 풀 때 보면은 이 오형식 구조 여기서 해피냐 해필리냐 물어보는데 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을 한번 보세요. make, find, keep이 있으면 대부분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형식의 대표 주자니까 만약에 여기서 해피냐 해필리냐 물어보면 앞에 이런 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럴 경우는 여기서 끊으세요. 아담이 행복하게 신이 만들었다. 여기 해피는 보호니까 목적격 보니까 형용사의 자리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소한 얘기인데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이런 문장 내가 해석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갑자기 발견했어요.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을 거리를 따라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달리고 있는 걸 달리다가 발견합니까? 오, 새로운 발견이야. 그럽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형식 구조인데요. find myself 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나는 달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영어에서는 이렇게 오형식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한다. I found myself happy. 그럼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걸 발견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고처럼 암기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 문제 드릴게요. 밑에 문장 볼까요? 그는 allowed me to take the course. 내가 그 과목을 듣도록 take the course, 그 과목을 듣도록 허용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기 투부정사는 좀 전통적인 문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명사용법일까요? 형용사용법일까요? 부사용법일까요? adverb, adv라고 합니다. 무슨 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우리 아주 옛날에 학교 다닐 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는 허용했다. 내가 과목을 듣도록. 여기서 끊어지죠. 동사 다음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는 구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단어 가지고 왔는데 약간 오버했습니다. 구인데요.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해피. 즉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형용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투부정사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밑에 문장 볼까요, 여러분? 아직 부정사는 안 배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켜보았다. I watched. 두 문장 다 똑같습니다. her to arrest. her arrest the man.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요. 어떤 게 옳은 문제입니까? 그러면요. 학생들을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다 밑에 게 옳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런 거 암기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동사는요, 대표적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allow와 같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건요, 나중에 자세한 건 설명드릴게요. 오형식이 중요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각동사는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녀가 그 남자를 체포하는 것을 나는 바라보았다 라고 해서 오형식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동사 원형 쓰는 건 맞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되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아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위에 문장 볼까요? 그녀가 체포하는 것을 나는 바라보았다 그랬을 때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오형식 구조인데 그럴 경우는 지각동사는 to를 생략해 줘야 된다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끊기를 여기서 끊어봅니다. 그리고 to arrest를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시죠. 체포하기 위해서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 to 써야 됩니다. 왜? 오형식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to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오형식 구조는 나중에 구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해석 요령, 어떤 게 오형식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od made Adam happy. 아담이 행복하게 신이 만들었다. 이 구조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왕하는 김에 제가 전명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명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요즘에는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책 보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prepositional phrase라서 preposition이 전치사라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포지션, 앞에 있다, 뭔가의 앞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뭐 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은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요즘에는 좀 경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전명구는 앞으로는 제가 잘 언급하지 않을 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구는 부사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90%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한 10%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사의 정의는 뜻만 제대로 알고 있어라. 형용사는 리을 의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속성과 전치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명사가 오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알고 있던 그 전치사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법의 전부라고 보셔도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목적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릎 꿇고 제발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I love you에서 동사의 목적어에 있고요. 너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즉 영어의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 것이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벽 안에, 자 보세요. 제가 해석을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는 게 중요해요. 전치사는 벽 안에 틈을 발견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는요 전치사고요. 여기서 이는 뭘까요? 명사 없는 전치사를 우리는 부사라고 부릅니다. 왜? 뜻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보세요. 나는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렇게나 다 되잖아요. 밑에 문장 볼게요. 페리는 글랜스시 쳐다보다 이 뜻이거든요. 시계를 쳐다봤다. 문 위에 있는 시계. 묶음됩니다. 전명구입니다. 5번은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그 재판이 끝나서 매우 안도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 5번은 전치사일까요? 아니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가 됩니다. 부사는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뜻만 아시면 됩니다. 이 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런 문법은 아셔야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명사가 안 나오면 부사다. 그리고요. 이렇게 전치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뜻이 똑같은 것들이 있고요. 뜻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5번은 부사일 때는요. 끝나다 이 뜻입니다. 전치사일 때는 위에 이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뭐 맥밀란이라는 세계적인 출판사가 있죠. 온라인 사전에서 맥밀란 딕셔너리를 찾으시면은 뭐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어쨌든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인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앞에 꼭 이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이지리아 사람이든 다 이 박스를 갖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딱 찾았잖아요. 그럼 1번 뜻이 뭔가? 그래서 적어놓고 해석을 하죠. 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자, 이 박스 안을 갖다 한번 보세요. in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as a preposition, 전치사로 사용된다. 그걸 뭘 의미하냐? 뒤에 followed by noun,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다. 부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건 뭐냐? without a following noun,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없다란 말이다. come in, 안으로 오세요. in the garden, 정원 안에서. 이런 걸 다 하나씩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뭔가 작업을 합니다. 1번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차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치사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전명구라는 전치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는 부사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서 있다, 언덕 위에 서 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서 있다. 아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부사입니다. 앞으로 저는 전명구는 부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90%가 다 이걸로 쓰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돼서 막 외국책을 읽고 그러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어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밑에 있는 건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왜 형용사냐? 묻거나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걸 해석하면요. 제가 많이 시켜봤거든요. 거리 위에 있는 남자는 톰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리 위에 있는 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했잖아요. 그 on the street 니은으로 끝났죠. 그럼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뭐 형용사가 뭐 명사를 제한하고 뭐 수식하고 뭐 이런 게 문법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해석을 했잖아요. 있는 얘가 형용사란 겁니다. 얘가 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요. 굉장히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문법 하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밑엔 생략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신 분 혹은 영어를 갖다 어느 정도 공부를 갖다 했던 모든 분들이 전치사를 한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제가 간략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치사 정리해 놓은 프린트가 있는데요. 쪽수가 101쪽입니다. 어쨌든 100쪽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읽어보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말 눈물겹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전치사를 해요 라는 것만 정리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읽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할 때. 외우진 않더라도 의미를 잘 봐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사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게 제가 쓰는 정의입니다. 주목보요. 이게 뭐냐? 명사는 살 부분이 아니라 뼈대 부분이에요. 뼈대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게 1형식부터 5형식입니다. 1형식, 2형식, 뭐뭐다, 을을, 3형식, 에게, 을, 4형식, 목적어와 목적보호하게 주어가 동사한다. 이거 끊는 거요. 5형식. 그리고 이게 영어 문장의 전부입니다. 세상 모든 영어 문장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가져오시면 다 이걸로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형식의 영어 문장이 전부예요. 근데 동사는 일단 동사뿐이 없습니다. 일단 빼겠습니다. 자, 공통분모를 갖다 한번 보죠. 모든 문장에 주어가 있네요. 명령문 빼고는 주어를 다 씁니다. 세상에 목적어 4개가 있네요. 다 목적어죠 뭐. 보어가 2개가 있네요. 그죠? 어쨌든 보어죠.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따지면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한 SOC 있지 않습니까? 주, 목, 보입니다. 여기에 이게 다 명사입니다. 주어는 명사만 쓰입니다. 목적어 명사만 쓰입니다. 보어는 치사하게 형용사도 좀 쓰이긴 하지만은 명사도 쓰입니다. 따라서 동사 빼고는 다 명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어는 명사, 동사는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도 명사, 보어도 명사, 형용사도 쓰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명사다. 그래서 저는 저는 명사를 정의해라. 그러면 명사는 그냥 아무거나요. 세상에서 주목 보로 쓰이는 게 다 명사다. 명사는 뭐 사물의 이름이고 명칭이고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주어로 쓰였으면 걔를 우리는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목적으로 쓰였으면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보어로 쓰였으면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주어는 은는 이가 붙이면 됩니다. 목적어는 주어랑 동사 뒤에서 다른 거는 다 목적어입니다. 주어랑 동사 뒤에서 같은 뭔가가 있으면 걔는 우리가 보어입니다. 어쨌든 걔네들은 다 명사라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쉽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앞으로 제가 강의를 위해서 명사의 위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사는 동사의 앞과 뒤에 나옵니다. 목적어나 보어가 되겠죠. 대부분 목적어입니다. 근데 목적어나 보어가 됩니다. 또 하나, 전명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치사 뒤에 나옵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로 제가 문법 정리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부사는 뜻만 아시면 됩니다. 얘가 뭘 수식하는지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뜻만 아십시오. 형용사는 리을의적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살이고요. 여기가 뼈대입니다. 형용사 보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가 리을의적이라는 개성을 잃어버리고요. I a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성을 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 명사는요, 주어로 쓰이거나 동사 뒤에서 목적어 혹은 명사 보어로 쓰인다. 따라서 동사 앞, 동사 뒤 혹은 전치사 뒤에 쓰이는 것, 이것이 명사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는지는 나중에 진행해 보시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렵진 않죠. 네, 네이버 카페에 뭐 추가적인 연습 문제나 이런 거 올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영상도 역시 이쪽에 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